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주론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자, 우주론은 가장 처음에 아인슈타인과 프리드만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우주가 그대로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우주는 점점점 팽창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대립 사이에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우주는 현재 팽창하고 있다라는 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이론이 또 나타났냐면 가모브에 의해서 빅뱅 우주론이라는 뜨겁고 아주 작은 한 점에서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점점점 팽창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빅뱅 우주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팽창은 하지만 우주의 상태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정상우주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발견됐죠. 첫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빅뱅 우주론이 완전히 완벽하게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자, 우주의 평탄성 문제랑 우주의 지평성 문제, 그 다음에 자기 홀극의 문제.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스라는 사람이 어떤 이론을 도입했다. 대폭발 이후에 1초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엄청나게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급팽창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이론, 급팽창 이론을 통해서 그 세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주의 탄생 초기에 어떤 식으로 팽창을 했는지 밝혀졌는데, 자, 최근 들어서 우주가 어떤 식으로 팽창을 하는지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알아보았죠. 자,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최근에 들어서 우주는 점점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우리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암흑물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들은 어떤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이 우주에 있는 은하나 별의 운동을 관측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관측한 별과 은하들의 운동이 실제 가지고 있는 중력보다 훨씬 큰 중력이 작용하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별과 은하의 근처에 보이는 것보다 많은 물질들이 분포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미지의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암흑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암흑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즉, 전자기파로 보이지 않아서 중력적인 방법으로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미지의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전자기파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양성자나 중성자나 전자가 없고 쿼크나 렙톤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미지의 세계다 해서 암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모르는 물질, 암흑물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암흑물질을 자, 어떤 식으로 발견을 했냐? 자,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물질의 존재를 제일 처음 증명한 사람은 1933년 스위스 천문학자인 츠비키라는 사람이었어요. 츠비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나선 은하를 봤습니다. 나선 은하 한번 옆모습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중앙 팽대부, 그다음에 나선 팔.
자, 이런 식으로 나선 은하를 그릴 수가 있죠. 자, 나선 은하에서 나선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회전을 하는데 이 거리에 따라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측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X축은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고 Y축은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 자, 이렇게 봤을 때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된 회전 속도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회전 속도는 루트 R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분의 만류인력 상수, 중력 상수 G 다음에 M 이렇게 질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회전 속도는 빨라지죠. 자,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은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회전 속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법칙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들을 근거로 회전 속도를 추정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봤더니, 자, 우리 눈에 딱 보이듯이 이 은하에서 질량이 모여있는 부분은 어디냐? 여기죠, 이렇게. 중앙 팽대부. 자, 중앙 팽대부는 질량이 모여있기 때문에 질량이 크죠?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팽대부. 자,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쭉 이렇게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빨라지는 이 끝이 어디냐면 중앙 팽대부 끝이에요. 여기.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중앙 팽대부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 거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자, 여기죠. 거리. 자, 여기가 R. 이렇게 했을 때 중앙 팽대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R이라고 했을 때 이 원 전체의 질량이 분포하고 있어. 자, 그런데 중앙 팽대부 밖에 나선 8 근처로 가보면 여기가 R이라고 했을 때 자,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기랑 여기밖에 질량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중앙 팽대부보다는 질량이 작아집니다. 자, 질량이 작아지면서 회전 속도가 작아지고 또 거리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얘도 또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점점점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는 낮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예측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얘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속도 값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나선 은하에서 각각의 부분에서 회전 속도를 측정해 보니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렇게 쑥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회전 속도가 크게 측정이 됐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는 것은 일단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속도는 작아지는데, 그지? 점점점 작아져야 하는데, 자, 거리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관측되는 속도가 높아졌어. 그렇다는 것은 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질량이 더 커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어떤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다는 거야. 자, 요거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해서 암흑물질이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암흑물질들은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냐면 은하의 헤일로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첫 번째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다른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요거예요. 요거는 영어랑 은하랑 같이 있네요. 그죠? 자, 은하에서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중앙 팽대부에는 질량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중앙 팽대부를 벗어나면 이론상으로는
자, 나선 팔에서밖에 질량이 없고 또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속도가 낮아져야 돼.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태양 있지. 태양 근처에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어. 자, 행성들 중에서 누가 제일 빨라? 수성이 제일 빨리 공전해요. 그 다음에 점점점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왜냐면 만류인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멀어지면은 중심, 이 중력을 행사하는 그런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만류인력이 점점점 작용하는 크기가 떨어져서 느려집니다. 자, 이렇게 느려져야 하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이렇게 쭉 해서 갔는데도 나선팔을 갔는데도 회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 라는 것은 그 중력을 행사할 만한 질량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암흑 물질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암흑 물질을 발견한. 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자, 우리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중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알죠? 자, 중력이 뭐예요? 다른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지. 자, 근데 단순히 막 아무것도 없는데 물질을 끌어당긴다. 이것보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공간에 놓여 있으면 이렇게 공간에 놓여 있으면 이 공간 자체가 그 질량, 중력에 의해서 휘게 되고 이 휜 공간을 따라서 어떤 물체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얘 주변을 돌게 된다. 또는 얘한테로 들어오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중력의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얘가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자, 이때 다른 물질들 뿐만 아니라 빛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이런 시공간의 휘어짐 때문에 빛도 쭉 진행하다가 휘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던 빛이 이렇게 휘어서 들어왔는데 지구에서는 이렇게 원래 이 빛은 여기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의 힘에 따라서 뒤에 있는 물질, 뒤에 있는 빛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중력 효과를 이용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그림 보면 이거 뭐야? 중간에 어떤 질량이 큰 은하가 있고 뒤에 또 다른 빛을 내는 은하가 있어요. 자, 얘가 막 빛을 내는데 중간에 있는 이 은하의 중력 때문에 시공간이 휘게 되어서 빛도 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것을 이 시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휘어서 지구로 들어오게 돼요. 자, 이렇게 지구로 들어오게 돼. 자, 그러면 지구에서는 이 은하가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에서 하나, 또 여기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은하가 여러 개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암흑물질을 어떻게 아느냐?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 하나의 은하가 여러 개로 보인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질량을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중간에 있는 은하단과 암흑물질의 중력에 의해서 저 뒤에 있는 외부 은하의 빛이 이렇게 굴절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 즉, 렌즈를 통과한 빛처럼 보이게 된다. 라고 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력 렌즈 현상. 자, 우리 아까 말했던 듯이 자, 여기에서 들어온 빛은 은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서 들어온 빛은 은하가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요거랑 여기 이렇게 흩어진 거 있죠? 자, 얘네가 다 똑같은 은하라는 거지. 이렇게 흩어진 거. 자, 좀 더 예쁜 사진 볼까요? 자, 요 사진 보시면, 자, 요거 은하랑 여기 퀘이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하, 요거 은하는
하나의 은하에서 나온 빛이 앞에 어떤 물질의 중력에 의해서 잡혀서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자,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하나의 은하입니다. 자, 또 여기 별처럼 보이는 이 은하. 자, 요거는 퀘이사입니다. 자, 이 퀘이사도 원래 하나인데 앞에 있는 어떤 중력을 가진 물체의 중력에 이끌려서 빛이 여러 개가 잡혀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회전속도 변화, 그 다음에 중력 렌즈 현상,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그 암흑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중력이 작용하는 물질이야. 자, 그런데 반대로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좀 더 팽창시키려고 하는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주에 현재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없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 있지. 걔네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 인력이 작용해. 자, 그렇게 되면은 우주는 결국 서로의 끌어당기는 힘, 인력에 의해서 점점점 수축을 하거나 또는 팽창하는 속도가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감속 팽창을 해야 해요. 자, 그런데 최근 관측의 결과 우리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최근 우주가 어떤 식으로 팽창을 하냐? 바로 가속 팽창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는 말은 우주를 뭔가 팽창을 빨리 하게끔 만드는 어떤 미지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청력, 서로 밀어내는 힘, 우주를 팽창시키는 그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암흑 에너지라고 해요. 즉, 우리가 지금 가속 팽창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암흑 에너지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을 해서 지금 이렇게 암흑 에너지를 배우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먼저 이러한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자, 일단 X축 봐봐. X축. 적색 편이래. 자, 우리 적색 편이라는 것은 이 적색 편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적색 편이량이 크면 클수록 흡퇴 속도가 빠르고, 즉 흡퇴 속도가 빠르면 멀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색 편이를 가지고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어요. 은하까지의 거리. 자, 그 다음에 Y축 봐요. 상대적인 빛의 세기래. 그런데 빛의 세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어나. 줄어들고 있죠. 자, 이렇게 위로 갈수록 어두워지게끔 그래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점 멀어질수록 당연히 어떤 천체를 관측했을 때 상대적인 빛의 세기가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쫙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어두워지는 이런 직선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평범하게 팽창 속도가 그러니까 평범하게 일정한 비율로 팽창하는 우주를 봤을 때가 바로 B라는 거야. 자, B처럼 팽창을 한다면 이 거리에서는 이만큼의 빛의 색이고 이 거리에서는 이만큼의 빛의 색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우주 모델. 바로 C, B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C. 자, 얘 같은 경우는 우주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보통 물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전자기파를 내뿜는 우리가 쉽게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보통 물질과 또 뭐가 있냐면 암흑물질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질량을 가진 암흑물질들로만 있을 때는 서로 뭘 하고 있어? 서로 끌어당기고만 있으니까 당연히 인력이 더 작용해서 팽창하는 속도가 현재보다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감속 팽창하는 우주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B보다 낮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색 편이랑이 0.1로 똑같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같은 거리에 있지만 밝기가 어때? 자, B가 여기 위에 있고 C는 조금 밑에 있죠. 자, 왜냐하면 감속 팽창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일정한 비율로 팽창한 것보다는 공간이 더 작은 거지. 그래서 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경우를 보면은 A는 팽창 속도가 증가한, 그러니까 가속 팽창하는 우주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과 중요한 거? 팽창을 가속시키는 암흑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프가 B보다는 위에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천체를 딱 봤을 때, 자, 요거는 1A형 초신성 딱 봤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데 B에서보다 A가 더 어둡게 나타나죠. 더 위에 있으니까. 자, 요 말은 뭐냐면 공간이 더 커져서, 그러니까 가속 팽창해서 공간이 더 커져서 좀 더 멀리 있게 된 거지. 절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멀리 있게 돼서 이렇게 어두워져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A, B, C의 경우를 나누어서 이론적으로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려봤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1A형 초신성을 관측을 해보니까 야, 얘가 주로 뭘 따르고 있냐? 자, 주로 뭘 따르고 있어요? 이 점들 보면은 거의 A의 위치에 있죠. 자, 그래서 관측 결과 우리의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으며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관측 자료를 통해서 우리 전자기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주의 물질은 바로 보통 물질. 별, 은하, 나무, 물 이런 것들 보통 물질이 있고 또 중력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는 암흑 물질이 있죠. 또 우주의 팽창을 빠르게 하는 암흑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주에는 세 가지의 구성 물질이 있는데요. 그럼 각각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을까? 자, 이것을 또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냐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자, 우리 우주 배경 복사에서 전체 우주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아. 아주 미세하지만 여기랑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미세한 불균일을 이용해서 우주 초기에 불균일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 얼마나 어떤 곳에서 물질이 불균일했었는지. 자, 그것을 알면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것처럼. 자, 이렇게 현재의 우주를 가지고 시간을 계속 돌리는 거야. 자,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있었고, 여기에서 생긴 미세한 불균일이 서로를 끌어당겨서 점점점 이렇게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주의 구성 물질, 우주의 팽창 속도, 우주 공간의 기하학적 모양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우주의 구성 물질. 자, 우리 보통 물질, 암흑 에너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인지는 이것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몇 퍼센트냐? 자, 보통 물질은 엄청 조금이야.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체 우주에서 단 5%밖에 안 되네요. 4.9%. 자, 그리고 나머지 26.8%가 암흑 물질. 자, 그럼 얘네 더하면 30점 되죠. 자, 그
30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뭐냐면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죠. 자, 암흑 에너지가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우주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우리 이 비율을 간단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많은 것은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암흑 물질, 제일 조금 있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진짜 우주의 일부라는 거지. 자, 이렇게 보통 물질이 제일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8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러니까 우주가 어떤 식으로 팽창하는지 봤어요. 자, 가장 처음에는 급팽창하다가 점점점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감속 팽창,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가속 팽창을 하게 되지. 자, 그러면 50억 년 뒤, 100억 년 뒤, 150억 년 뒤에는 우리 눈앞에 어떤 우주가 나타날까? 자, 그거에 대한 우주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우리 과학자들도 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가정을 두고 연구를 했어. 자, 어떤 것이냐면 암흑 에너지가 없다는 과정이야. 자, 암흑 에너지가 없을 때 우주의 미래를 판단했습니다. 없을 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암흑 에너지가 없을 때 우주의 미래가 팽창을 계속하는지 아니면 수축해서 다시 찌그러지든지 아니면 계속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지 자, 요것은 뭐에 달려있냐면 바로 우주의 밀도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주의 밀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우주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우주 안에 물질이 많으면 우주의 밀도는 커지는 거고 만약에 우주 안에 이렇게 물질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우주의 밀도는 작아지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우주의 밀도가 변하게 되는데 자, 또 우주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자,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서로 끌어당겨서 인력이 작용하면은 우주는 어떻게 되냐? 우주는 수축하려는 힘이 작용해요. 수축. 자, 수축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또 반대로 우주는 팽창하려는 힘이 있죠. 자, 이렇게 우주는 수축하려는 힘과 물질들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 그 다음에 팽창하려는 힘.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수축하려는 힘과 팽창하려는 힘이 평형을 이룰 때의 우주의 밀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임계밀도라고 합니다. 임계밀도. 자, 우리 임계밀도가 뭐라고? 팽창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이 같을 때의 우주 밀도를 임계밀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임계밀도랑 실제 우주의 밀도를 비교해서 우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서 우주의 미래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우주의 밀도가 임계밀도보다 크다. 자,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은 우주의 밀도가 크다라는 것은 뭔가 물질들이 많아서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많이 작용하고 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수축하려는 힘이 팽창하려는 힘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주는 어떻게 될까? 수축하는 게 팽창하는 것보다 더 크니까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점 지금보다 감소하다가 아예 크기가 작아지는 수축이 일어납니다. 자, 즉 팽창 속도가 감소하다가 수축이 일어나요. 수축이 일어나요. 자, 요런 우주, 점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우주를 우리가 닫힌 우주라고 해요. 닫힌 우주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면은, 자, 현재까지 커지다가 얘는 미래에 다시 이렇게 수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반대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우주의 밀도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수축하는 힘은 작아지는 거지. 밀도가 작아졌으니까. 자, 이렇게 작아지고 팽창하는 힘이 수축하는 힘보다 커진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팽창하려는 힘이 더 세니까 우주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팽창이 됩니다. 영원히 팽창이 돼요. 자, 밖으로 팽창하는 힘이 더 크니까 수축하려는 것보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점점점 더 커지는 거야. 영원히 점점점 커지는 거지. 자, 이렇게 공간이 점점점 커지는 우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닫힌 우주랑 반대. 열린 우주라고 해요. 열린 우주. 자, 이렇게 닫힌 우주와 열린 우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뭘까? 자, 우주의 밀도가, 실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팽창하려고 하는 그 평형을 이룰 때, 자, 같다.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다. 자, 요때는 어떤 우주가 되냐? 자,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상태죠. 요 중간 상태. 자, 요때는 지금보다 팽창 속도는 점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자, 그런데 팽창 속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수축하지는 않아. 자, 줄어들어서 거의 뭐가 되냐면 0에 수렴하는데 0이 되지는 않는 거지. 그러면 결국 점점점 이렇게 팽창을 하다가 얘네가 이렇게 같게 되면은 팽창한 속도만 느려질 뿐 팽창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도 영원히 팽창이 일어납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러면 나중에 거의 0에 가까워지면은 어떤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게 되겠죠. 자, 이런 우주. 나중에는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게 되는 우주. 자, 이런 우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탄한 우주라고 해요. 평탄한 우주. 평탄 우주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우주를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겹치는 부분. 자, 우리 세 가지 우주 봤죠?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자, 현재는 우리가 관측했을 때 여기입니다. 시간은 여기고 크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현재는 다 똑같겠죠. 관측 결과가 한 개니까. 자, 그러면 열린 우주는 과거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쭉 되다가 영원히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자, 평탄 우주는 자, 처음에 똑같이 이렇게 급팽창해서 되다가 다시 팽창 속도가 줄어들고, 자, 나중에 되면은 우주의 크기가 점점점 일정해지는, 자, 이렇게 평탄한 우주가 됩니다. 자, 닫힌 우주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처음에는 빅뱅, 급팽창을 통해서 이렇게 팽창을 하다가 현재가 지나고 나면, 자, 수축하는 힘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수축하는 힘이 더 커져서 쪼그라드는 거지. 다시 우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닫힌 우주예요. 자, 이렇게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기하학적 모양을 통해서 우주를 표현을 해요. 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얘는 열린 우주, 얘는 보이듯이 완전 평평하지, 평탄 우주.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진짜 뭔가 닫혀 있는 것 같아. 얘가 닫힌 우주예요. 자, 얘네들의 공간을 봤을 때 얘는 뭔가 끝을 봤을 때 열려있지. 얘가 열린 우주. 그 다음에 평평한 평탄 우주. 얘는 끝이 다 닫혀 있잖아. 닫힌 우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얘를 좀 더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곡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곡률. 자, 곡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부호로 나타낼 수 있어. 곡률이 곡률
써야지. 자, 곡률이 0이다. 그러면 하나도 안 휘었다는 거죠. 곡률이 0이다. 또는 곡률이 플러스다. 곡률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열린 우주 같은 경우는 곡률이 몇이냐? 자,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자, 평탄 우주는 곡률이 몇일까? 바로 하나도 흰 게 없으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게 없으니까 0. 자, 그 다음에 얘는 곡률이 몇이냐? 얘는 제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겠죠. 자, 그러면 얘는 왜 마이너스고 얘가 왜 플러스가 되느냐? 자, 요거는 삼각형을 그려보면 돼요. 자, 좀 깨끗하게 봅시다. 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에 삼각형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삼각형이 그려지게 돼. 자, 여기도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정삼각형. 그리고 여기도 삼각형을 그리면 이거는 공간이 이렇게 뭔가 배불뚝기처럼 나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세 내각의 합 있지. 자, 이렇게 내각. 자, 세 내각. 이렇게 내각의 합을 우리가 판단을 할 거야. 우리 평탄함, 평면에서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이야? 그치? 내각의 합은 내각. 이걸로 할게, 세타. 내각의 합은 180도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열린 우주. 자, 얘랑 합치면은 얘보다는 하나의 각이 더 작아 보이죠? 얘는. 자, 그러니까 세 내각의 합, 열린 우주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습니다. 자,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러니 얘 빼기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딱 봤을 때 얘보다 한 각의 크기가 커 보이죠? 60보다 커요. 자, 그래서 3세타 이걸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180도보다 크다. 즉, 여기에서 얘를 빼면은 플러스다가 되는 거지. 0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곡률 또는 여기 이렇게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암흑 에너지가 없을 때를 가정한 거잖아. 자, 그러면 실제로는 암흑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요 셋 중에서 어떤 우주에 해당을 하면서 암흑 에너지가 추가되어서 어떤 식으로 미래가 진행될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실제 우주의 미래 모형은 어떤가? 자, 우리 우주의 지금 현재의 밀도는 바로 임계 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우주 중에서는 평탄한 우주에 속해요. 평탄한 우주. 하지만 실제 우리 관측 결과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우주는 평탄한 우주이면서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을 하는 우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면은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우리 X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자, 우리 현재가 여기다. 현재 우주의 크기는 다 똑같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한계니까. 자, 이랬을 때 암흑 에너지가 없는 평탄한 우주는 자, 이렇게 쭉 커지다가 현재를 지나고 점점점 우주의 크기가 일정해지는 이렇게 일정해지는 평탄한 우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탄 우주고 자, 근데 우리 암흑 에너지를 포함한 우리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암흑 에너지가 있을 때는 현재는 여기에서 시작돼.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빵, 빅뱅이 일어난 후에 점점 급팽창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는 점점점 커지는데 그 커지는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죠. 자, 이렇게 달라지면서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가 확 증가하게 된다. 자,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크기에 대한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율에 대해서 자, 이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우주의 크기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했다. 자, 여기에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 때 크기가 이만큼 변했다. 자, 라는 것은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시간 변화율 분의 우주의 크기 변화율은 뭐가 되냐면 이 기울기가 되고 이 기울기는 즉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속도가 되죠. 속도. 자, 그러면 요거는 팽창 속도가 되는 것이죠. 우주의 팽창 속도. 자, 그럼 우리 우주의 팽창 속도를 쭉 비교를 해보자면 자, 기울기라고 했죠. 자, 팽창 속도는 기울기야. 자, 기울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가팔랐다가 점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지.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팽창 속도가 감소한다는 거야. 감소. 요거는 감속 팽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왜 감속 팽창을 할까? 자, 왜냐면 이때는 우주의 크기가 작았잖아. 우주의 크기가 작았는데 현재의 물질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크기가 작은데 현재 물질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주의 밀도는 크겠지. 자, 밀도가 크면은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이 더 크겠죠. 팽창하려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자, 들었는데 왜 점점 기울기가 늘어나냐? 기울기가 커지냐? 점점점 커지지. 자, 왜 커지냐? 왜 점점점 기울기가 커져서 팽창 속도가 증가하냐? 자, 속도가 증가했어. 요거는 가속 팽창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왜냐면 우리 물질의 양은 똑같아. 절대적인 양은 똑같은데 그 물질을 담고 있는 공간이 팽창해서 커졌잖아.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가 커지니까 당연히 우주의 밀도가 작아지겠죠. 밀도가 작아지게 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즉 우주가 수축하는 힘이 우주가 팽창하려고 하는 힘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팽창하려는 힘에 의해서 점점점 팽창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주의 미래는 계속해서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 팽창 우주가 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 자, 뭐냐면 평탄 우주와 가속 팽창 우주의 나이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우주가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빅뱅이 일어난 때지. 자, 우리 그래프에서 빅뱅이 일어난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 우주의 크기가 생기기 시작할 때. 자, 여기. 평탄 우주도 여기. 여기가 우주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부터 시작점까지의 이 시간. 여기에서부터 이 현재까지 이 시간은 뭐냐? 우주의 나이지. 우주의 나이. 자, 그래서 단순히 암흑에너지가 없이 평탄한 우주로 우리가 살아왔을 때의 우주의 나이랑 암흑에너지를 포함해서 우주를 살아왔을 때 그 우주의 나이랑 비교를 하면은 가속 팽창 우주가 우주의 나이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 자, 요거는 다 나타낸 거죠. 가속 팽창하는 우주, 열린 우주, 평탄한 우주, 닫힌 우주 이렇게 네 가지. 자, 요거를 통해서 우주의 나이를 한번 비교해보자. 누가 제일 많아? 자, 여기 그지? 시작점을 일단 체크하고 시작점 체크하고 자, 비교를 하면 되죠. 현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나이니까 가장 많은 것은 가속 팽창. 그 다음에 텅 빈. 자, 우리 텅 빈 우주는
일정한 비율로 팽창하는 우주예요. 자, 그 다음에 열린 우주, 그 다음에 평탄한 우주, 그 다음에 닫힌 우주가 제일 어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짜 지구과학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동안 지구과학 1 배우면서 어려운 부분도 진짜 많았지만 그래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재미를 느꼈다면 저는 정말 만족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 자,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